자, 다시 할게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얘가 되는 수를 이 수의 제곱근이라고 했잖아요. 제곱근이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까 소수 한 자리 곱하기 소수 한 자리는 소수 몇 자리? 소수 두 자리 곱하기 소수 두 자리는 네 자리. 세 자리 곱하기 세 자리는 여섯 자리. 그러니까 어떤 수를 두 번 곱했을 때, 소수를 두 번 곱했을 때 그 결과는 반드시 소수 두 자리가 되거나 네 자리가 되거나 여섯 자리가 돼요. 근데 지금 얘가 몇 자리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소수 다섯 자리 숫자잖아요. 이런 게 유리수 범위 내에서는 없어요. 없다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야 돼. 그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건 좀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유리수를 두 번 곱해서 얘가 0.016 이렇게 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유리수 중에서. 소수 최소한 소수 곱하기 소수에서 나오려면 소수 두 자리가 되거나 네 자리가 되거나 여섯 자리가 돼야 돼요. 자릿수만 딱 봐도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념 코코의 3번 x제곱이 0입니다. x제곱이 0이에요. x는요 0 하나밖에 없습니다. 0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0만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x제곱 이퀄 16분의 1이면 자, 얘는 뭘 두 번 곱하면 16분의 1 나오죠? 4분의 1하고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요. 양수의 제곱근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고 이렇게 두 개 나오고요. 5번은 뭐라고 해야 되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36이 나오는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6번 가세요. 6번.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의 제곱이 나왔습니다. 뭘 제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제곱이 될까요?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야하고 같다면 얘는 뭐가 되면 돼? 요게 되면 되잖아. 근데 이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하고 똑같은 게 뭐야? 3분의 1 제곱도 똑같잖아. 맞잖아. 음수 두 번 곱하면 어차피 양수 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거나 혹은 x는 3분의 1이 되거나 이렇게 두 개 챙겨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네. 저렇게 점만 찍는 것은 그리고 라고 하는 뜻입니다. x를 만족시키는 값을 모두 구해라 했으니까 이거 그리고 이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2번 9의 제곱근. 자,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거 이런 표현들을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9의 제곱근.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그리고 x제곱 이꼴 뭐를 만족하는 수? 9를 만족하는 수. 이런 수는 x가 마이너스 3도 있고 x가 3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고 하나는 네모가 작고 하나는 네모가 좀 크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네, 똑같이 64분의 1이 제곱근이라 하는 것은 제곱하여 64분의 1이 되는 수를 이야기하고 x제곱 이퀄 64분의 1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이야기하고 x 이퀄 8분의 1과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왼쪽 개념 체크 쫙 해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7쪽 쭉 해결하시면 됩니다. 니은. 자, 여기 중에서 질문 뭐든지. 자, 첫 번째 단어는 기본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이야기해 주세요. 네. 5번입니다. 질문 없습니까? 네.
자, x는 100의 제곱근이다. 천천히 리드미컬하게 노래 부르듯이 가사를 외우듯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수를 제곱하여 100이 될 때 그 어떤 수를 A, 즉 100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바로 x는 100의 제곱근이다 라는 말을 표현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4번처럼 한다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뭐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x 제곱이 아니고 x는으로 해야 됩니다. 자, 8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제곱근의 표현이라고 하는 부분 있습니다. 제곱근의 표현. 어떤 수를 제곱해서 25가 되는 어떤 수, 우리를 뭐라 그랬죠? x는 5하고 마이너스 5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책 옆에 보면 3-2에 뭐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피타고라스 정리. 네. 고대 그리스 쪽에 이제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기본적으로 500에서 600년경에 활동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2024년이니까 한 2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네, 아주 똑똑하고 유명해서 그 나라에서 어느 하나의 학파를 만들었습니다. 학파, 피타고라스 학파가 있는데 얘는 배우는 어떤 그 모임이 아니라 뭐 이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다 했습니다. 뭐 나라도 다스리고 뭐 그랬습니다. 권력도 아주 세고요. 피타고라스 학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주장을 했고, 그것이 아직도 2500년이 지나 아직도 이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죠. A, B, C 있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직각인 두 변의 길이 제곱은 C제곱과 같다 라는 거고요. 이걸 증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주요 대학의 논문, 박사 논문, 석사 논문으로 많이 나오게 있고요. 실질적으로 유명한 것만 해도 300여 가지가 넘는다라는 이걸 증명하는 과정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피타고라스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정수라고 하는 게 너무나 완벽한 수다. 인티저 넘버, 정수는 인티저 넘버라고 합니다. 왜? 정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가 없다. 정수로 나타내지 못하는 수는 없다 했는데, 그 정수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없는 수, 즉 정수분의 정수, 이런 수 바로 무슨 수죠? 유리수. 유리수까지 나타내면 나타낼 수 없는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수는 합리적인 수다, 레이셔널 넘버 라고 이야기하고요. 실제 이 반대되는 경우, 지금부터 하게 될 내용은 무리수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무리수는 부정적도 IR을 붙여서 irrational number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가 무리수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지 마. 야, 이 정도는 해. 적어도 여러분 대학 가면 다 원서 들고 공부해. 한글 없는 책 들고 공부하는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피타고라스의 제자 중에 한 사람 히파수스,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나요? 네, 히파수스라고 하는 제자가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수제자인데 가서 묻습니다. 스승님, 제가 스승님의 지혜를 배우고 난 다음에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인데 요 길이를 뭐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이야기하죠. 1하고 제곱했는 걸 더하면 2가 되지 않냐. 그래서 얘는 제곱하면 2가 되느니라.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했는데 뭘 제곱해야 2를 되는지 모르겠다. 피타고라스가 잘 들어. 1 곱하기 1은 1이야. 2 곱하기 2는 4야. 그 사이에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사이에 있다면 1.5 곱하기 1.5는 2.25야. 2.25. 1.4 곱하기 1.4는 1.96이야. 그럼 그 사이에 있겠지. 1.41 곱하기 1.41 하면 1.99 뭐시기 나와. 1.42 곱하기 1.42 하면은 2.00 뭐시기 이제 나와. 그럼 그 사이에 있겠지. 또 1.414 뭐시기 이거 곱하기 1.414니까 1.99 뭐시기 나오고 1.415 곱하기 1.415 하니까 2가 넘어가는 거야. 그 사이에 있겠지. 이렇게 계속 파고 들어갔는데 딱 2에서 떨어지는 수가 없는 거야. 그때 피타고라스의 결정은 마침 얘가 배 위에서 물었는데 저놈을 죽여라. 피타고라스가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놈을 죽여라. 물에 빠뜨려갖고 죽여버렸습니다. 죽이고 빠뜨리고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배 위에 있는 사람한테 이 사실을 밖으로 알리는 사람은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가족을 멸할 것이다.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죠? 네, 지식적으로 유효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자기가 이야기한 두 가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유리수에 대한 즉 정수에 대한 개념하고 서로 충돌을 하는 거죠.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의 이론에 의해서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우리가 흔히 창과 방패를 하잖아요. 무기상이 이 창으로는 못 뚫는 방패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방패로는 못 막는 창이 없습니다. 했는데 그럼 그 두 개 하면 왜 됩니까? 이런 됐을 때 모순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네, 우스갯 이야기로 이야기한 거고요. 이렇듯 네, 유리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들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수의 등장을 피타고라스는 자기 생애에서 억지로 막으려고 했지만 피타고라스는 살아있을 때 결국은 이 무리수가 등장하게 되고요. 무리수가 등장하게 되고 이 수를 우리는 기존에 있는 수의 표현 방법을 못 나타내니까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이렇게 표현하자. 얘가 바로 제곱하면 2가 되는 수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요 기호 뭐처럼 생겼죠? 뿌리죠. R입니다. 루트라고 하는 글자의 R, 소문자 R을 기호화한 겁니다.
이해되죠? 보통 필기체로 이렇게 쓰거든요. 필기체로. 그죠? 이렇게 써요. 그죠? 네. 필기체, 그게 루트의 R자를 기호화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읽느냐면 제곱근 2라고 읽어요. 제곱근 2하고 2의 제곱근은 달라요. 2의 제곱근하고 제곱근 2는 달라요. 제곱근 2는 뭐죠? 제곱하여 2가 되는 수를 이야기하고, 그럼 제곱근 2는 2의 제곱근 중 양수를 이야기합니다. 양수. 그럼 제곱해서 2가 되는 2의 제곱근 뭐 있을까요?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 이 두 개가 있다. 이 두 개 중에 얘를 뭐라 그런다? 제곱근 2라고 한다. 우리말로 제곱근 2, 영어로 루트 2. 제곱근이 영어로 루트. 오케이? 그러니까 제곱근 2하고 2의 제곱근은 다른 거예요. 얘가 시험에 나와요. 중학교 3학년 1번 문제에 나옵니다. 요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해되죠? 네. 자, 이제 책에 있는 개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곱근의 기호는 루트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근호가 루트입니다. 이것을 제곱근 또는 루트라고 읽는다. 루트 A, 제곱근 A 또는 루트 A고요. 루트 A는 그러니까 거기다 한번 또 적어 놓읍시다. 결국은 제곱근 A라고 하는 말은 제곱근 A, 뭐 거의 루트 A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루트 A 이렇게 된다. 그 옆에다 부가 설명을 한번 넣어보죠. 얘는 제곱하여 A가 되는, 여기 뭐 적어야 될까요? 그렇죠. 양수. 제곱하여 A가 되는 양수입니다.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보면 양수 A의 제곱근 중 양수인 것을 양의 제곱근, 음수인 것을 음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기호 루트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양의 제곱근 루트 A, 즉 루트 A는 A의 양의 제곱근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A는 음의 제곱근입니다.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읽는다라고 되어 있죠. 예, 참고 보겠습니다. 어떤 수의 제곱근은 근호를 나타내지 않고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결국은 어떤 수를 제곱하여 4가 될 때 이 어떤 수를 4의 제곱근이라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루트 4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뭐죠? 2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제곱해서 2제곱이 되는 수 바로 2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얘하고 얘는 어떤 수다? 같은 수입니다. 그럼 루트 9는 뭐하고 같을까요? 3하고 같고요. 루트 9가 뜻하는 바는 두 번 곱해서 9가 되는 수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죠? 루트 0.01은요 0.1과 같은 거고요. 제곱해서 루트 1.6은 뭘까요? 0. 유리수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유리수 두 개를 곱해서 소수 한 자리가 나올 수는 없다고요. 소수 한 자리 곱하기 소수 한 자리, 소수 두 자리.
이런 게 문제 1번에 나온다고. 다음 보기 좀 틀린 것은. 이해되겠어요? 네. 얘는 더 이상 간단히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루트 16은 4고요. 루트 0.16은 0.4인데 얘는 그냥 루트 1.6이에요. 되겠죠? 네. 밑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이블 포인트에 항상 헷갈리는 이 두 개.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의 비교. A의 제곱근은 의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A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고 제곱근 A는 A의 양의 제곱근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의 들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라고요? 의 들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의 없으면 부호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네. 자, 개념 코끼에 오면 다음 수의 제곱근 의자에다 동그라미 해봐. 수의 하는 의자에다가. 이해되지? 그럼 1번 답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의자가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야 돼. 2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3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3. 그러니까 제곱해서 0.3이 되는 수. 그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 루트만 붙이면 돼. 4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뭘 제곱하면 2분의 1이 되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루트만 붙이면 돼. 그냥.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수의 제곱권을 했으니까 제곱해서 2분의 1이 된다? 플러스를 제곱해도 마이너스를 제곱해도 된다. 뭐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음을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의 양의 제곱권. 양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루트 6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두 번째 음의 제곱권 하면 마이너스 루트 6. 그 다음에 6의 제곱권 정하는 거라 해야 되나?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보세요. 제곱권 6은 루트 6만 적어야 됩니다. 제곱권 6은 루트 6만 적어야 됩니다. 요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3번 다음 수를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시오. 루트 9는 뭐로 나타낼 수 있죠? 3. 될까요? 네.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2번 준우씨. 2번은 뭐로 나타낼 수 있죠? 자, 다시 천천히 볼게요. 루트 49는 제곱해서 49가 되는 수를 얘기합니다. 뭘 제곱하면 49가 되죠? 7이에요. 다시 천천히 적어보세요. 얘는 루트 7제곱이에요. 7제곱 마이너스 7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봐요. 지수의 제곱이 있으면 제곱 띄고 루트 띄고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무엇을 제곱하면 7의 제곱이 되노? 당연히 7이지. 이해되나요? 무엇을 프라이하면 계란 프라이가 되죠? 계란이죠, 그렇죠? 무엇을 제곱하면 7제곱이 되죠? 7이고요. 그런 뜻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해되죠? 네. 무엇을 구우면 돼지불고기가 되죠? 돼지고기. 무엇을 구우면 소불고기가 되죠? 소고기. 그런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안에 제곱으로 되어 있는 수, 그걸 찾으면 되는 거고요. 자, 루트 0.04. 자, 승우씨, 이건 뭐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루트 0.2 이거의 제곱이기 때문에 0.2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제곱해서 0.04가 되는 수. 뒤쪽 자 정화 씨가 이거 이야기해 볼까요? 36분의 1 그렇죠. 마이너스 6분의 1 6분의 1이 제곱이니까 제곱 띄고 루트 띄고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따라해볼까요? 제곱 띄고 루트 띄고 제곱 띄고 루트 띄고 밖으로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개념 체크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뒤쪽 3-1, 3-2, 4-1, 4-2 한번 쭉 풀어 보십니다. 다 푼 학생은 뒷페이지까지 계속 풀어주세요. 자, 3-1번부터 답을 한번 맞춰보고 가겠습니다. 3-1번 답은 5번입니다. 5번이고요. 1번에서 4번까지는 루트 7을 이야기하는 거고 5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2번은 3제곱 더하기 5제곱이 34죠. 그래서 x는 루트 34. 왜? 25 더하기 9 34 맞아. 드센 잘못했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루트 34가 x가 됩니다. x를 제곱해서 x를 제곱하여 34가 되니까 x는 루트 34. 이번엔 플러스 마이너스 아닙니다. 길이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4-1번 3번입니다. 거기 보면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없는 거 했는데, 자,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수. 이 수는 어떤 수의 제곱인수가 됩니다. 제곱수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 범위 내에서 자연수의 제곱 이런 거고요. 제곱인수는 어떤 똑같은 두 개를 곱한 거죠. 그래서 4분의 1 같은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이해해보면 다음 수의 제곱근을, 즉 4분의 1의 제곱근을 루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라라고 한다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1인데, 그쵸? 루트 4분의 1인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루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 0.36 마찬가지인데 0.36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36인데 이 0.36이 바로 어떤 수의 제곱인수란 말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6의 제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0.6이 바로 0.36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 근데 99는 어떤 수의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되겠죠? 4-2번 몇 개 나오죠? 2개 나옵니다. 같은 이유로 제곱근을 근호로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있는 0.01 그리고 몇 번째죠? 다섯 번째 있는 25분의 9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겠죠. 이해되겠죠? 네. 잠시 5분만 좀 쉬었다가 뒤쪽 페이지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천천히 볼게요. 5의 제곱근을 A라 했습니다. 5의 의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A는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루트 5를 이야기합니다. 5의 제곱근 15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A를 제곱한다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거의 제곱 플러스 B, 지금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하는 거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이거의 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해되겠죠? 근데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하는 말은 플러스 루트 5 또는 마이너스 루트 5 이 뜻이거든요. 또는이라는 것은 둘 다 쓰거나 두 번 쓰거나 이거 아니라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이걸 선택해도 되고 저걸 선택해도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그러면 플러스 루트 5를 제곱하면 5 마이너스 루트 5를 제곱해도 5 그래서 얘는 5고 얘는 15라서 얘는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루트 5 다시 이야기할게요. 루트 5가 어떤 수냐? 얘를 제곱하면 5가 되는 수예요. 얘를 진짜 제곱을 했어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5가 돼야 돼요. 다시 루트 5는 제곱하면 5가 되는 수를 루트 5라고 해요. 좀 어렵구나.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쌀은 끓이면 밥이 되죠. 그죠? 그래서 쌀의 다른 표현을 끓이면 밥이 되는 수를 정말 끓여버렸네. 뭐가 돼? 밥이 돼. 제곱하면 5가 되는 수를 진짜 제곱해버렸네. 5가 돼야 되지. 좀 어렵네. 그치? 국어 어렵지? 어떤 수인데 얘를 제곱하면 5가 된대. 그럼 이 수를 제곱하면 뭐가 돼? 5. 그래. 이 루트 5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제곱해서 5가 되는 수인데 진짜 제곱해버렸네? 5야. 그런 뜻이야. A가 5의 제곱근이다. 5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하여 5가 되는 수. 그런데 그걸 진짜 제곱하면 우에 대로 5. 루트 15는 제곱하여 15가 되는 수인데 그걸 진짜 제곱해버렸네? 15.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거 있으면 이야기 주세요. 네.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수 중 제곱근을 구할 수 없는 것은 몇 개냐? 자, 제곱근의 개수에 대한 건데 말입니다. 3번은 답 2번입니다. 답 2번인데요. 자, 양수의 제곱근 몇 개 있다고요? 그렇죠. 2개. 0의 제곱근은 1개. 아직 안 했거나 틀린 사람 같이 봐야 돼요.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그러니까 그 보기에 제시된 중에서 음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음수를 찾으면 되는데 그 음수가 마이너스 36 그리고 마이너스 5제곱입니다. 마이너스 5제곱에 이 마이너스는 이 제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5 곱하기 5 이 제곱이 5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고 이 마이너스 25의 제곱근은 없습니다. 좀 현혹될 만한 수로 마이너스 7 이거 전체의 제곱이 있는데 얘는 이 괄호로 묶었기 때문에 제곱이 마이너스가 영향을 미쳐서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7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49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음수 2개를 찾으면 바로 두 번째 거와 다섯 번째 거. 그래서 2개가 되겠습니다.
8번 답은 2번입니다. 8번 답은 2번이고요. 자, 8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 제곱 이거의 음의 제곱권 얘를 A라고 했습니다. 그럼 B는 제곱근 100을 이야기하고 C는 루트 81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할까요? 조금이라도 이 문제 해결 방법은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바꾸어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얘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36. 그럼 그렇게 해버려요. 36의 음의 제곱권. 즉 제곱하면 36 되는 수 중에서 음수. 그렇죠. 명확하죠. 헷갈림이 없어지죠. 바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제곱근 10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의자가 없다는 거 보이시죠? 네. 뭐죠? 루트 100. 간단한 표현으로 제곱해서 100 되는 수 10입니다. 10 곱하기 10이 100이니까요. 또 얘를 보통 잘못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많이 틀린다고요. 루트 81 뭐죠? 루트 81을 다른 표현으로 81을 하는 거예요. 루트 81은 제곱하면 81이 되는 수예요. 9요. 루트 81은 9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9의 양의 제곱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C가 9 아니겠나 하지만 그게 아니고 9의 양의 제곱권. 다시 말해서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뭐 있죠? 3입니다. C는 3입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루트 81, 81 9의 제곱이야. 9의 제곱이야. 아, 그럼 얘는 C는 9.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네, 조금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조금 애매하게 표현된 것, 그리고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바꿔놓고 다시 생각한다. 정말 실수 때문에 이쪽은 틀린 거니까 그런 실수를 차단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6 더하기 10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13에서 6을 뺐으니까 10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순환소수가 나왔습니다. 순환소수의 표현 방법. 자, 0.4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순환 마디를 나타내는 거고 소수점 아래 순환 마디의 개수만큼 9를 소수점 아래 순환하지 않는 수의 개수만큼 0을 분모에 적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9. 그리고 전체 수에서 순환되지 않는 수를 빼는 건데 순환되지 않는 수가 없기 때문에 9분의 4로 나타낼 수 있는 게 0.4땡입니다. 4도트죠. 이해되죠? 그러면 이 수는 뭐 3분의 2의 제곱이란 말입니다. 3분의 2의 제곱. 그래서 제곱해서 3분의 2가 되는 수, 즉 0.4땡 이거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9분의 4의 제곱근이란 말이고 제곱해서 3분의 2의 제곱이 되는 것 바로 3분의 2 하고 마이너스 3분의 2
이 두 개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또 다른 거. (6번에) 3번은 루트 4, 즉 2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또 다른 거 질문 없나요? 네, 그럼 옆에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분의 성질. 6번도 전부 다 쌤이 이런 것처럼 간단하게 나타내놓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 판단하면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제곱근의 성질. 자, 앞에서 나왔던 내용과 약간은 중첩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제곱근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A가 0보다 크다일 때 루트 A가 0보다 크다일 때입니다. 이거 전체의 제곱은 A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루트 A가 어떤 수죠?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중에서 양수지 않습니까?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진짜 제곱을 했어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A가 돼. 이제 느낌 와요? 말 장난 같지만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진짜 제곱을 하면 A가 돼야 돼요. 오케이? 네. 뭐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루트 A. 이거 전체의 제곱은 결국 얘는 제곱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거, 즉 요거를 두 번 곱한 거고 루트 A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A. 근데 마이너스 두 번 곱하면 플러스니까 루트 A 곱하기 루트 A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맞나요? 얘를 우리가 루트 A 이거 전체의 제곱이다 이 말이죠. 결국 뭐예요? A. 제곱해서 얘가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두 번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가 똑같다. 결국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제곱한 거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또 앞에서도 얘기했죠. A 제곱. 뭘 제곱하면 A 제곱이 되죠? 정환아? 뭘 제곱하면 A 제곱이 되죠? 무엇을 제곱하면 A 제곱이 되죠? 무엇을 제곱하면 A 제곱이 되죠? 너무나 그죠? 따라 그리기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트라는 뜻이 제곱해서 얘가 되는 수야. 그러니까 얘가 x라고 둔다면 x를 제곱하면 A 제곱이 되는 수란 말이야. 그럼 x는 뭐야? A가 돼야 돼요. 즉 얘가 A가 돼야 돼. 그래서 아까 이 개념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나? 스님이 제곱 띄고 루트 띄고 나갈 수 있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마이너스 A 이거 전체의 제곱의 루트를 처리하기 전에 안에 있는 연산부터, 즉 제곱부터 먼저 하니까 마이너스 A 제곱이나 A 제곱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A 제곱에서 A 제곱이 되는 수 뭐라고요? A.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결론적으로 쭉 정리를 하면 루트 A 이거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루트 A 이거 전체의 제곱이나 루트 A 제곱이나 마이너스 A의 루트 쉬운 거예요. 마이너스 A 제곱의 루트나 다 똑같이 A다 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되겠죠? 네. 개념 콕콕 보겠습니다. 1번 루트 5를 제곱하면 뭐가 될까요? 5가 됩니다. 루트 7분의 2를 제곱하면 7분의 2. 3번은 뭐가 되죠?
0.2가 되겠죠.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 결국 루트 0.2 이거 전체의 제곱과 같은 수고 이 수가 제곱하면 0.2가 되는 수인데 진짜 제곱을 했네 0.2 이런 의미. 그럼 4번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는 거 이해될까요? 네. 마이너스 앞에 있는 얘는 놔두고 마이너스 루트 6의 제곱이니까 앞에 있는 얘는 놔두고 이 제곱이 이 괄호에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6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6 이런 의미니까 마이너스 몇 개 나와? 3개. 그러니까 마이너스 3개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6 곱하기 루트 6은 6 루트 6 곱하기 루트 6 이 말이 루트 6 제곱이잖아. 그렇죠? 자, 2번 루트 10의 제곱이 얼마죠? 두배? 루트 10의 제곱 간단히 나타내면 10 제곱해서 10 제곱이 되는 수 10 제곱 띄고 루트 띄고 그냥 나가면 돼. 마이너스 루트 1.6 제곱 얘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6 같이 이야기해줘요. 중얼 알았죠? 1.6이에요. 얘가 제곱 띄고 루트 띄고 밖으로 그냥 나가면 돼요. 1.6 오케이? 같이 크게 이야기해요. 자 3번 답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7이에요. 7입니다. 7 왜냐하면 일단 제곱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루트 마이너스 7 이거의 제곱은 루트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7 즉 7 제곱하고 같고 7입니다. 4번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뭐라고요? 뭐라고 이야기 안 하고 있대. 마이너스 4번 뭐라고? 잘 모르겠죠? 4분의 3? 모르면 모른다 해도 돼. 다시 설명하게. 3분의 3 이해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돌아가면서 3번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3번의 1번은 준우가 모르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3번의 1번 루트 2 이거 전체의 제곱 더하기 루트 7 이거 전체의 제곱입니다. 루트 2라고 이쪽 봐야지 이쪽 루트 2라고 하는 게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 그걸 진짜 제곱했네? 2 얘는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 그럼 진짜 제곱했네? 뭐가 돼야 돼? 7 2 더하기 7은 이렇게 하는 거야. 9야. 이제 느낌 왔어요? 그럼 2번 답은 뭘까요? 준우 기다리고 있어. 2번 답은 모르는 또 모른다 해. 또 설명할게. 찍지 마 제발. 찍지 마. 다시 한번 보자.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루트 11제곱 빼기 마이너스 루트 13 이거 전체의 제곱입니다. 요게 뭐와 같을까요? 11 네, 이래 되고 빼기 그대로 있을 거고 이 제곱이 여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요 괄호 안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이해되겠어요? 즉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걸 두 번 곱한 건데 마이너스 루트 13 이거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루트 13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13 이런 뜻이라고요. 마이너스 두 번 곱하면 뭐가 되고 그래서 이 값은 루트 13 곱하기 루트 13하고 똑같고요. 적으세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자꾸 적으세요. 요거를 적으세요. 지금 얘가 지금 이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요까지 다 적었으면 다 적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똑같은 걸 두 번 곱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제곱. 루트 13 이거의 제곱이에요. 적었어요? 얘를 뭐라 그러죠? 13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라고? 13이라고. 마이너스. 이겁니다. 이해되겠죠? 3번 답 뭘까요? 뭐 단순하면 뒤에 기다리지 말고 뒤에 거 먼저 해보세요. 3번 답은 네 맞추면 또 다른 친구한테 넘길게 바톤을 한 문제라도 맞춰야지. 모른다고. 12 맞습니다. 3번 루트 3 이거 전체의 제곱 곱하기 루트 16은 앞에 게 3이고 뒤에 게 4라서 12가 됩니다. 됐죠? 네. 정원씨 4번 답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답. 왜 3이 나오지? 마이너스 루트 24 이거 전체의 제곱은 얼마죠? 20 얼마라고요? 24 마이너스 6 제곱의 루트는 6 4가 됩니다. 한 문제 더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네, 5번 답은 뭘까요? 2. 네, 잘하셨습니다. 5번 답은 2고요. 자, 보승씨 6번은요? 네, 6번 한번 볼까요? 6번. 자, 6번 같이 봐요. 6번 답 마이너스 6번 답은 플러스 6이에요. 6 안 나온 사람 같이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루트 1.2 이거 전체의 제곱 나누기 루트 0.04인데 자, 요게 뭘까? 1점. 얘는 뭘까? 어떤 수를 두 번 곱해서 0.04가 되는 수, 그게 0.04의 제곱근. 그러면 얘는 12 나누기 2 이렇게 봐도 되잖아.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몫은 같다. 그래서 6입니다. 되겠죠? 네, 옆에 거 쭉 한번 보시고요. 자, 뒤쪽 거 쭉 한번 보시고 앞페이지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이야기 주세요. 다 풀었죠? 1-1번부터 2-2번까지. 네. 자, 정원 씨가 답을 한번 불러볼까요? 1번, 1-1번은 5번. 1-2번은 5번. 2-1번은
그럼 같이 한번 보고 2-2번은 5번. 2-1번 답은 13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다시. 자, 루트 81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거 전체의 제곱이고요. 루트 4분의 5. 이거의 제곱이 있습니다. 얘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루트 81 간단하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9.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5 나누기 얘는 4분의 5. 뭐 때문인지 알겠다. 요거부터 먼저 계산했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나누 더하기와 나누셈이 있으면 나누셈을 먼저 해야 되는데 나누셈 계산할 때는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역수로 만들고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약분하고 나면 9 더하기 4가 되겠죠. 네. 13 나오는 이유입니다. 되겠죠? 네. 또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거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런 사람은 천천히 보시고 질문하세요. 개념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개념이 정확하게 뿌리내리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슬슬 에이 대충 이거겠지 하고 넘어가면 네 흔들리는 바람에 네 쓰러집니다. 네. 배운 대로 해결하기. 5번 배운 대로 해결하기. 몇 줄이죠? 10쪽. 5번. 10쪽 5번. 그래요. 정말 질문 잘했습니다. 그렇죠.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7, 6인 직사각형 넓이와 같은 사각형 한 변의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해라 했는데 자 가로가 7이고 세로가 6이에요.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죠? 42 제곱 센티미터. 그죠? 얘가 센티미터고 센티미터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정사각형이 하나 있단 말이야. 가로도 x, 세로도 x라면 이 넓이는 x 제곱이고 이 x 제곱이 42가 돼야 돼. 이런 x는 얼마지? 제곱해서 42가 되는 수 루트 40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x 한 변의 길이는 루트 40입니다. 제곱해서 42가 되는 수 그걸 루트 40이라고 합니다.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하시고 남은 시간 파란색 14쪽까지 다 하신 분은 제출하시고 가시면 되고요.